자, 253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집합은 x바, x가 원소죠, 그죠? 자, 근데 x가 2n-1보다는 크거나 같고 9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바로 x는 정수입니다, 정수. 요 x 값은 정수예요. 여기는 정수. 원소는 정수죠. 정수인데 요 n은 얼마부터? 1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되나요? 자, 그럴 때 A1, A2, A3 해가 AN 집합까지의 교집합이 자, 공집합이 되지 않으라. 공집합이면 원소가 없는데 공집합이 되지 않으려면 교집합이 공통 부분이 하나라도 이 N개의 집합 중에서 맞죠? N개의 집합 중에서 공통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니까 그죠? 자, 우리가 A1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근데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최대값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1 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A1 집합은 바로 1이니까 n이 1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x의 집합들이니까 지금 부등식으로 나오죠. 그럼 일단 다 적을 수는 없고요. 범위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n에 1을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고 자, 여기는 x죠. 여기 1을 넣으면 9가 되어서 19가 되겠네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정수가 되니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9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A2는 어떻게 됩니까? A2는 2를 넣으면 4 빼기 1이죠.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 자, 여기는 2를 넣으면 9이 18 더하기 10이니까 18 더하기 2를 넣으면 18 더하기 10이니까 28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요 두 개만 보시면 보세요. 요 두 개만 보면 자, 숫자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9고 여기가 28이죠. 따라서 A집합은 여기서 19까지고 B집합은 3부터 얼마까지인가요? 28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 바로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 여기 정수니까 그죠? 맞죠? x는 정수니까 3에서 19 사이의 정수 물론 여기도 다 정수가 된다는 것 알겠죠? 그죠? 맞습니까? 모든 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정수들만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럼 3부터 19까지죠? 3부터 19까지가 되니까 맞습니까? 개수는 몇 개 나오나요? 19에서 3을 빼고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7개의 정수가 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을 넣으면 여기는 5가 되고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3을 넣으면 3, 9, 27이니까 37이 되겠네요. 그럼 A3는 선생님 색깔을 다르게 해서 5라고 하면 여기가 되고 맞나요? 37이면 여기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 식이 몇 개 있습니까? 얘도 정수잖아요. 식이 3개 있으니까 몇 개의 선이 만나야 되죠? 3개의 선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얘는 얼마부터? 5부터 19까지가 되겠네요. 되겠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되면 8 빼기 1이니까 7이 되고 즉 여기는 2씩 올라가죠. 요 개수만큼. 여기는 9씩 올라가겠죠. 따라서 여기는 46이 됩니다. 그럼 7은 어디죠? 여기가 7이 되겠죠. 요 부분이 7이 되고 46은 어디 됩니까? 여기 46이 되겠네요. 그럼 요 부분이 또 공통 부분이 있네요. 자, 이때는 선이 4개 만나야 되죠. 그래야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죠.
되겠나요? 이럴 때 언제까지 갈 수 있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요게 식이 몇 개가 됩니까? n개가 되니까 n개의 선이 만나는 곳을 따져줘야 되겠죠. 식이 두 개 있으면 선 두 개 만나는 곳이 공통 부분이고 식이 세 개 있으면 선 세 개 만나는 곳이 공통 부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식이 n개면 n개가 공통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n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n-1보다는 크거나 같고 9n 플러스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속에 있는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장 작은 게 바로 1부터 19까지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9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자, 두 번째 3일 때는 여러분들 3일 때는 여기가 3이었고 자, 그럼 여기가 28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네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여기가 오고 어디까지죠? 37까지니까 이쪽이 바로 37이 되니까 세 선이 만나는 여기죠. 네 번째는 7이 여기겠네요. 7이 여기 되고 맞죠? 46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네 선이 만나는 곳이 요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n번째가 언제일 때 공집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n번째까지도 공집합이 아니려면 얘가 n개의 성분과 만나야 되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4개의 성분을 만나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2n-1이 있고 이렇게 간다면 여기가 그러면 9n 플러스 10이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 부분 n개가 만나는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려면 얘는 2n-1은 19보다 뭐하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요 부분보다 작은 쪽만 있으면 교집합이 생기고 그럼 19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19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요점 19에서 정수가 19 딱 하나만 생기게 되겠죠. 공통 부분이 19 원소 하나만 생기니까 공집합은 아니죠. 그때 원소 하나가 생기니까 따라서 얘가 19가 되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 19를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19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자, 그림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가버리면 요쪽 부분까지는 n개의 선이 만나는 게 아니고 n 플러스 한 개의 선밖에 만나지 않겠죠. 요 선이 없어지니까. 맞죠? 따라서 얘는 19를 넘어가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2n-1이 19보다 작으면 이렇게 범위가 생기는 거고 19가 되어버리면 이 정수는 19 하나 딱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집합이 되지 않으려면 얘가 19를 넘어가지 않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2에는 이항하면 20이 되고 n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의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직선을 그릴 때는 식이 두 개면 공통 부분은 두 선을 만나는 것이고 식이 세 개면 선이 세 개를 만나야 되겠죠. 식이 n개면 n개의 선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2n-1이 19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작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같아 버려도 19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 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자,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 A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5개예요. 5개. 근데 B 집합은 원소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자, x 플러스 a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원소입니다. 요게 요 자체가 원소죠. 요 자체가 원소인데 이 x는 바로 라지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죠? 5개 있잖아요. 그죠? 원소가 5개 있으니까 요 X도 요 5개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있잖아요. X는 라지 A의 원소니까. 그런데 이 스몰 x 값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B의 원소가 되는 거죠. 요 값에다 첫 번째 요 값에다가 A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B의 원소가 되고 요 값에도 A를 더해서 2로 나누고 요 값에서도 A를 더해서 2로 나누고 이 값에서도 A를 더해서 2로 나누고 이 값에서도 A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B의 원소도 몇 개다? 결론적으로 B의 원소도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 B는 바로 X의 원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두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요 A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래요. 자, 우리 원소의 합을 기호로 어떻게 적었죠? 바로 A 집합의 원소의 합은 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49니까 이번에는 A와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49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가 있는데 원소가 10과 13이 어떻습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스몰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스몰 a 값은 결론적으로 보면 b의 원소의 일부분이잖아. 어떤 b의 원소값 하나의 일부분의 값이 되니까 우리 여기에 원소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 원소의 합이 28이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어떤 식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원소의 합, b도 원소의 합을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A집합과 B집합의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A집합의 원소가 5개를 우리가 설정해 줍시다. 그래야지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A집합 속에는 10과 13이 존재하는데 자, 이과 10과 13을 일단 조금 이따 생각해도 되니까 일단 A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5가지로 설정하겠습니다. 됐나요? 원소 5개를 X로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가 X라서 그렇게 설정했는데 뭐 A, B, C, D 적으려고 하니까 A가 벌써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X를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있죠. A 원소의 합이 28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자, 가해서 그죠? 가해서 바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 이 5개를 더한 것은 얼마다? 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5개 속에 2개는 10과 10 반드시 13이에요. 누가 10인지 누가 13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 B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B집합은 이 X의 원소, 라지 A 집합의 원소가 X가 있으니까 이 각각 5개를 A로 더해서 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B집합은 그러면 2분의 X1 더하기 A가 되겠네요. 2분의 X2 더하기 A가 되겠고
2분의 x3 더하기 a가 되겠고 2분의 x4 더하기 a가 되겠고 2분의 x5 더하기 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요 5개의 원소가 되는데 얘도 요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5개 중에 2개는 10과 13이 꼭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도 10과 13이 꼭 있다는 말이고 여기에도 이 5개 중에 10과 13은 꼭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집합 원소가 49라고 했잖아요. 합집합의 원소. 그러면 이집합과 이집합의 합집합 원소인데 합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되나요? 5개, 5개에서 10개라고 하면 안 되죠. 10개라고 하면 안 되죠. 10과 13이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잠시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되나요? 23이 된다는 것도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와 얘의 2개 합집합의 원소가 49라 했는데 누가 13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 있죠.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둘 다 더하는 바로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줬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계산해도 될까요? A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고 B 집합의 원수를 다 더하면 여기서만은 10과 13은 여기 A 집합의 원수 합에도 10과 13이 들어가서 더해줬고 여기도 B 집합에도 10과 13이 들어가서 더해줬으니까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데 2번이 들어갔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번 10과 13을 빼줘도 되겠죠. 자,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나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똑같다는 거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49죠. 49. 얘는 얼마? SL 28이죠. 그런데 얘를 알아요? 얘를 아직 모르죠.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얘를 2개 더했으니까 23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49고 얘가 2개를 빼버리면 얼마 됩니까? 5가 되고 자 그러므로 자 비원소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4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원소는 우리가 이제 스몰 a를 구해야 되니까 비원소는 요놈 5개를 다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모두 다 분모 2로 다 똑같죠? 그럼 분모 2로 묶어냅시다. 묶어내면 그죠? 바로 x1 더하기 a, x2 더하기 a, x3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x1, x2, x3, x4, x5는 각각 더하고 요 a도 몇 개가 됩니까? 다 더하면 5개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5a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요게 바로 요 5개의 원수를 다 더한 형태가 맞습니까? 그게 지금 얼마죠? 44가 되네요. 자, 그런데 요 값은 얼마죠? 요 값은 우리가 가에서 바로 SA 원수의 합 28과 똑같죠. 그러므로 양변에 2배 하면 28 더하기 5a가 바로 88이 되고
5a는 이항하면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합집합의 바로 원소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과도 어떻다? 똑같다는 거 한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255번입니다. 자, 두 집합 AB가 다음과 같은 집합이래요. 근데 조금 모양이 조금 비슷하죠, 그죠? 자, 원소는 뭐가 됩니까? 가우스 값이 되는 거예요. 가우스 값 둘 다 가우스 값이 되는데 요 K라는 것은 1 이상이죠, 둘 다. 1 이상이면서 하나는 A보다 작은 정수고 하나는 B보다 작은 정수래요. 요 속에 있는 요 범위 안에 있는 K 값입니다. 그러면 사실 정수로 했기 때문에 이 A 값, B 값에 따라서 그죠? 요 K는 바로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AB. 자, 여기도 자연수네, 이거죠. 자연수 AB에 대하여 AB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는 원소를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이 K 값이 요 A도 자연수니까 A 값에 따라서 K가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즉 1만 있을 수도 있고 1, 2가 될 수도 있고 1, 2, 3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유형이 비슷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K 똑같죠, 그죠? 그럼 만약에 K가 1이면 여러분들 K가 1이 돼버리면 이 원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 K가 1일 때부터 출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9가 되죠. 4분의 9가 되니까 약 2점 얼마니까 가우스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 두 번째 B집합에 있는 5분의 9는 어떻게 될까요? 맞죠? K가 1이니까 5분의 9면 1점 얼마니까 얘는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만약에 K가 2라면 얘는 4분의 18이 되죠. 그럼 4점 얼마가 되죠? 따라서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5분의 얼마가 됩니까? 18이 되죠. 그러면 3점 얼마가 되니까 가우스는 3이 됩니다. 자, K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3이면 4분의 27이 되죠. 따라서 6점 얼마가 되니까 6이 되고 얘는 5분의 27이 되니까 5점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네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K가 4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는 K가 3입니다. 자, K가 3이면 이렇고 K가 4면 4분의 36이 되죠. 그럼 얘는 딱 9가 되겠네요. 얘는 5분의 36이 되어서 맞나요? 5분의 36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7이 되겠네요. 얘는 홀수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얘는 두 칸씩 늘어났다가 세 칸 늘어나 버렸네요. 자, 또 해볼까요? 5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45가 되죠. 따라서 11점 얼마가 되니까 11이 되겠고 얘는 5분의 45가 되니까 9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심심한데 6이면 4분의
분육이 54가 되겠죠. 54가 되면 4일은 4, 4, 3, 12 해서 13점 얼마가 되니까 가우스는 13이고 얘는 5분의 54가 되니까 얘는 10점 얼마가 되어서 이렇게 또 10이 돼버리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A가 1이고 여기 B도 1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죠? A가 1이고 B가 1일 때 A 집합은 요 K는 1만 되니까 그죠? 얘는 2고 맞죠? B 집합은 뭐가 됩니까? K는 1만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두 개는 뭐가 됩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뭐가 되죠? 공집합이 되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A가 1인데 B가 만약 2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합은 2가 되고 B 집합은 K가 1, 2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1, 3이 되겠죠. 자, 그래도 이 집합은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자, 이번에 A가 1인데 B가 3이면 마찬가지로 A 집합은 계속 2인데 B 집합은 1, 3이고 K가 3이면 5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가 B가 3이 돼버리면 K는 1, 2, 3이 돼버리니까. 그래도 얘는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여기가 2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지금 없죠. 숫자는 계속 커집니다. 그죠? 여기가 2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요번에는 만약 A가 2입니다. A가 2인데 B가 1이면 어떻게 돼요? A 집합이 이제 2와 4가 되고 그죠? B 집합은 1이 되네요. 얘도 공집합이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A 값이 크짐에 따라서 A 집합의 원소도 하나씩 늘어나겠죠. 물론 B 값의 크짐에 따라서 B 집합의 원소도 이 K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죠. 원소가. 근데 지금 요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값, B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잘 살펴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원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은 원소가 적어도 한 개, 즉 교집합의 원소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구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요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요게 4니까 4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가 4가 되고 B가 5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A가 4가 돼 버리면 K는 1, 2, 3, 4니까 2, 4, 6부까지가 되겠죠. 그럼 B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B가 5가 되니까 K는 1, 2, 3, 4, 5니까 어디까지? 1, 3, 5, 7, 9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공통 원소 9가 있죠. 따라서 A와 B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두 집합 A와 B의 원소를 보면 요 9가 첫 번째로 같아지는 게 나오니까 그때 K는 4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A가 4고 B가 6이라면요. 여러분들 A 집합은 2, 4, 6, 9까지 들어가고 B 집합은 K가 6이 되니까 1, 3, 5, 7, 9, 9 다음에 10까지가 들어가니까 또다시 뭡니까? 공통이 하나 있죠. 그죠? 교집합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얘의 최대값은 알 수가 없죠. 무슨 최대값은 완전히 숫자가 커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최소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가 똑같기 때문에 A는 최소 얼마가 돼야 됩니까? 4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A는 4 이상이 되어야 되고 B는 얼마 이상? K가 5가 되어야 되니까 B는 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수의 최소값,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도 가장 작은 값, B도 가장 작은 값을 곱해서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가 9이기 때문에 요 9가 같은 A집합과 B집합에 포함이 되도록, 그죠? 원소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는 최소 4, B는 최소 5가 되어야지 K값이 1, 2, 3, 4가 되고 K값이 1, 2, 3, 4, 5가 되어서 원소가 9가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256번입니다. 집합 AN은요, 자, 양의 배수요. 양의 배수. 즉, AN은 양의 배수 집합입니다. 배수 집합. 자, 그런데 첫 번째, AN과 A2께 2의 배수죠.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는 짝수죠. 2의 배수는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2, 4, 6, 8, 10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그죠? 자, 2의 배수의 집합인데 얘의 결론이 뭐가 됩니까? 2n의 배수죠. 2n의 배수. 2n의 배수의 집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납니까? 앞에서 기억납니까? A2가 되고 만약에 여기가 A3가 되면 요거는 2의 배수 집합이고 3의 배수 집합이니까 요 두 개가 뭐가 되었죠? 서로소가 되었죠. 서로소. 맞아요. 서로소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얘 두 개를 뭐 한 거죠? 곱한 게 되었죠. 바로 6의 배수가 된다 그랬죠. 그죠? 바로 2의 배수 집합과 3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은 6의 배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2의 배수고 여기는 어떤 n의 배수면 결론이 2n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맞죠? 바로 이 2와 n과 2는 바로 서로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소. 그러므로 2의 배수와 서로소는 바로 n은 바로 뭐 홀수가 되겠네요. 되나요? 그래서 n은 1, 3, 5, 7, 9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1의 배수 집합과 3의 배수 집합, 5의 배수, 7의 배수, 9의 배수 집합들은 2의 배수의 집합과 교집합이 되면 바로 2n 제곱의 배수가 2n의 배수가 되겠죠. n이 1이면 a2가 되고 n이 3이면 6이 되고 n이 5면 10이 되고 n이 7이면 14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92 집합 A2-N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9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즉, 이 90이라는 이 원소가 A2에서 AN을 차집합시킨 집합의 원소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나요? 여기가 A2가 있고 여기가 AN이 있죠. 자, 그럼 일단 n은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 9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차집합은 A2가 기준이죠. A2가 기준에서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빼주는 거죠. 자, 빼주고 나서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맞죠? 요 부분이 바로 뭐 90이 여기 있으라는 말 맞습니까? 자, 일단 90은 A2의 원소는 맞죠? 즉 2의 배수 중에서는 90이 있죠. 그죠? 짝수니까. 짝수 집합인데 다른 숫자는 몰라도 이 90은 여기 공통 부분에는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이해됩니까? 즉 A2와 AN의 공통은 되지 마라. 즉 누구는 되지 마라. EM 배수는 EM 배수의
원소는 90이 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은 AEN의 배수가 되지만 이 부분은 AN의 배수로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90은 바로 90은 어디에? AN 배수에는 되지 마라. 즉 N 배수 집합에는 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A의 N 배수 집합에는 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N은 일단 홀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1이라고 하면 여기는 90이 들어가나요? 1의 배수에는 90이 들어가죠. 이번에는 3이라고 생각해봐요. 3의 배수에도 90이 들어가나요? 3의 배수 집합에도 90은 있죠. 이번에는 5라고 생각해봐요. 5의 배수에도 90은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면 A의 7의 배수에는 90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N은 얼마가 된다? 어떤 게 된다? 7 같은 거는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AN 속에 90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그럼 다시 보세요. 90이라는 원소는 AN 배수의 집합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소가 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N이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속에 90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AN이 90이라는 것을 만약 가지려면 90이라는 원소를 가지려면 N은 뭐가 되어야 되나요? M 배수의 집합이 어떤 배수의 집합이 90이라는 원소를 가지려면 이 N은 바로 90의 약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90의 약수, 즉 예를 들어서 1, 3 맞나요? 또 5도 되나요? 뭐 등등등 해요. 9도 되고 10도 되고 90이 되겠죠. 1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 90의 배수에는 다 90이 들어가죠. 알잖아요. 1의 배수에도 90이 있고 3의 배수에도 90이 있고 5의 배수도 90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데는 90이 다 들어가죠. 따라서 이 n은 이 n의 n 집 n 배수의 집합에 90이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n은 바로 90의 약수가 아닌 수가 되어야 되겠죠. 90의 약수가 되어버리면 n이 90의 약수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90이 원소가 되니까 90의 약소가 되어버리면 90은 A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되지 않으려면 90의 약수가 아닌 수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론을 지어보면 바로 N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N은 일단 뭐이면서 홀수이면서 and 맞죠? 첫 번째 요게 홀수죠. 홀수이면서 90의 약수가 아닌 수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홀수이면서 90의 약수가 아닌 수. 왜? 2의 배수와 서로수가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홀수가 되면서 90의 약수가 아닌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는 우리가 90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약수 개수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9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이 되고 9는 3, 3이 되고 10은 2, 5가 되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여기 1이니까 2고 2니까 3이고 1이니까 2가 되면 몇 개가 됩니까? 12개가 되겠네요. 12개. 맞습니까? 12개가 되겠죠. 90의 약수는. 자, 그런데 그 12개 중에는 홀수도 있겠고 짝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홀수 중에서 90의 약수가 아닌 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산할 때 홀수의 개수 중에서 바로 누굴 빼면 되겠습니까? 90의 약수를 빼면 되겠죠. 90의 약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홀수 개수 중에서. 홀수 중에서 90의 약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다시 이 말이 홀수 개수에서 90의 약수의 개수를 뺀다는 말이 아니고 홀수, 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홀수 중에서 홀수 중 90의 약수를 제외시켜주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90 이하의 자연수니까 홀수는 몇 개입니까? 홀수 45개, 짝수 45개죠. 따라서 45에서 맞죠? 45, 즉 홀수 45개 중에서 90의 약수, 즉 홀수 중 뭐 90의 약수를 90의 약수 중 홀수를 제외시켜 주면 되겠죠. 그럼 요 12개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1이면 90이죠. 2면 45죠. 3이면 30이고 4는 안 되죠. 5는 얼마입니까? 5, 1은 5, 5, 6이 30이죠. 6이면 6이는 6, 6, 5, 30 맞나요?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중 이거 말고 이 12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말고는 또 7, 8은 안 되고 9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12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홀수 중에서 그러면 짝수는 지워야 되겠네요. 짝수를 지워주면 되겠죠. 짝수. 짝수는 다 지워줍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남는 게 뭐죠? 1, 3, 5, 맞죠? 5, 9, 15, 45만 남네요. 몇 개 남습니까? 6개가 남죠. 그러니까 홀수 중 90의 약수 6개만 지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12개를 다 지워주면 안 되죠. 이 12개 중에서는 짝수도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홀수이면서 90의 약수가 아니어야 하니까. 맞죠? 홀수이면서 90의 약수가 아니어야 하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얼마가 된다? 3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9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뭡니까? 2의 배수와의 교집합이 2n이 되니까 n은 바로 서로서가 되어서 홀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a2의 원수, 즉 배수 2의 배수의 원수는 90이 많은 그 중에 an을 제외시켜줘야 되니까 이 90은 an의 원수는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90이 a n 배수 n의 배수에 대한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n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90의 약수가 되면 안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홀수 중에서 90의 약수를 제외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럼 홀수가 45개인데 90의 약수는 12개입니다. 그래서 12를 빼주면 안 되고 이 12개 중에서 홀수인 것만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45에는 짝수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9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57번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연산,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했네요. 그죠? 요 연산은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이죠. 즉, 여러분들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이니까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니까 바로 대칭차집합이네요. 대칭차집합은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반드시 합집합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빼준다 그랬죠. 그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세 집합에 대하여 원소가 40개예요. 40개. 그리고 A와 B의 대칭차집합은 30개, B와 C의 대칭차집합은 20개, C와 A의 대칭차집합은 10개일 때 바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즉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전체 집합이 없습니다. 전체 집합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원을 몇 개? 세 개로 그려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A 집합이고 여기가 B 집합이고 여기가 C 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합집합은 40개, 이 전체는 40개인데 자, 일단 차집합이죠. 차집합 A, B의 바로 대칭 차집합은 요 두 군데와 요 두 군데 합이 30이다. 자, 그러니까 얘는 식을 좀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뭘 찾습니까? 이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찾는 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X로 두고 이 각각의 공간을 문자로 A, B, C, D, E, F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문자가 많으니까 일단 합은 40이니까 결론적으로 A, B, C, D, E, F와 X까지 더한 게 얼마다? 40이 되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는 대칭 차집합. A, B의 대칭 차집합이 뭐니까 차집합 쪽만 생각한다면 A와 F를 더하고 여기는 B와 E를 더하면 되겠네요. 이게 얼마? 30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번은 B와 C니까 B와 C의 대칭 차집합이니까 D와 E죠. D와 E를 더하고 D와 B죠. 미안합니다. 자, D와 B를 더하고 이쪽은 F와 C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게 20개입니다. 이번에는 C와 A니까 C와 E를 더하고 여기는 A와 D를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게 몇 개다? 10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를 찾으라고. 즉 X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요 세식을 잘 보세요. 요 세식. 세식을 잘 보면 A도 2개죠. 보세요. A도 2개입니다. 자, B도 2개네요. 자, C도 2개죠. 자, D도 2개죠. 자, E도 2개죠. F도 2개가 됩니다. 각각 2개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전체의 2배죠. 그게 얘를 다 더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이 되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와 C와 D와 E와 F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어야 돼요? 30이 되죠. 그 말은 요 전체가 얼마가 된다? 맞습니까? A에서 F까지를 다 더하면 30이 되니까 전체가 40이 되기 위해서 X는 결론적으로 1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교집합 부분은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명 요거 그냥 다 더하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와장창이라 했죠? 와장창. 와장창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58번입니다. 어느 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죠? 200명 대상입니다. 자, 그럼 전체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 되겠네요. 200명을 대상으로 두 과자 A,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더니 됐으니까 두 개의 과자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2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A 과자고 이게 바로 B 과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과자 A를 선호하는 학생 수는 과자 B를 선호하는 학생 수보다 20명이 더 많죠. 요 부분보다 얼마? 20명이 더 많네요. 이 부분보다 20명이 더 많다. 그럼 이거 만약 식으로 적는다면 A 원소의 개수가 B 원소의 개수보다 20이 더 많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도 공통이니까 이 차집합 쪽이 바로 몇 개 차이?
20개 차이가 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과제를 모두 선호하지 않는 학생 수. 그럼 여기겠죠. 여기. 맞나요? 이 부분은 하나 이상, 자, 하나 이상의 과제를 선호하는 학생이면 어딥니까, 요게? 하나 이상이라면 하나 선호해도 되고 두 개 선호해도 되니까 요 세 군데를 다 말하는 거죠. 됐나요? 이 학생 수보다 몇 명이 적습니까? 얘는 이 세 개를 더했는 것보다 얼마? 100명이 적습니다. 자, 전체가 몇 명이죠? 200명인데 요 바깥의 수가 요 안의 수보다 몇 명이 적다? 100명이 적죠. 즉, 요것도 식으로 적어 본다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개수는 바로 합집합 개수보다 몇 개가 적다? 100개가 적다 이 뜻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실 이 합집합은요. 만약에 내가 구하는 요 놈을 x라고 한번 놔보세요. x라고 놓으면 요 합집합이란 말은 전체 집합에서 바로 이 x 부분을 뺀 게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되겠나요? 넘어가면 2x고 100이 되죠. 따라서 x는 얼마?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0명이고 여기가 150명이 되겠죠. 즉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150명이 되고 여기가 50명이 되면 두 개는 100개 차이, 100명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합집합 전체는 150이 되고 바로 합집합의 여집합은 5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150인데 어때요? 요 A 집합이 B 집합보다는 몇 명이 많아야 돼요? 20명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뭐죠? 물어보는 것은 바로 A만 선호하는 학생의 수. 그럼 A만 선호하면 바로 여기 바로 A차 B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A차 B의 원소의 개수죠. 요 놈의 바로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요 놈은 뭐예요? 사실 A 집합에서 누구를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A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되는데 야의 뭐를 구하라고 했죠? 최대를 구하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A 집합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요 교집합의 개수가 얼마 돼야 됩니까? 가장 작아야 되겠죠. 요 교집합이 가장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가장 작을 때는 몇 명인가요? 자, 가장 클 때는 A 집합 개수와 B 집합 개수 중에 작은 개수가 되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된다면 그 포함되는 개수죠. 개수가 작은 개수가 되는 게 바로 최대인데 최소는 쉽죠. 얼마야? 무조건 0이죠. 알아보면 되잖아요. 자, 그때다. 이 말이 바로 0이 된다는 말은 A와 B가 뭐가 돼야 된다? 서로 소일 때죠. 서로 소일 때. 되겠나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x계라고 하고 이제 이 부분을 y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0개죠. 0개. 없잖아요. 그럼 여기 볼래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 집합 원소 개수는 x개. B 집합 원소 개수는 y개가 되죠. 그게 몇 개 차이가 나고 20개 차이가 나고 합집합이 150개니까 합집합 이거 모두 다 더해야 되죠.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된다? 150이 된다. 즉 이 두 개의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굴 찾죠? x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y는 뭐가 됩니까? y는 x-20이 되겠네요. 그러면 x 자리에
y 자리에 x-20을 대입한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x-20이 얼마요? 150이 되고 2x는 얼마가 됩니까? 170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얼마? 2, 8, 26 해서 85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85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집합이 가장 크려면 이 차집합은 A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니까 차집합이 크려면 교집합이 작고 차집합이 작으려면 교집합이 커야 되겠죠. 그럼 교집합이 크다는 말은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원소의 개수 작은 집합이 포함되는 거죠. 바로 이 A와 B 집합에 바로 작은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게 바로 교집합이 되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최대값, 최소값도 여러분들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반 문제도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로써 챕터 2장 바로 집합의 연산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명제에 들어가겠어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